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소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최초로 D56 그랜저를 한번 또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 가격일 거예요. 과연 이번에 신형 그랜저 얼마나 가격이 인상이 됐느냐, 얼마에 출시하느냐, 이걸 가장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트림, 엔진 스펙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리고 3.5 LPG가 나오고요. 1.6 하이브리드까지 나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의 캘리그라피 풀옵션 모델이에요. 트림은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라피 총 3가지 트림이 있고요. 가격, 요것도 중요하죠. 과연 얼마나 가격이 인상이 됐을까? 자, 일단은 가격이 프리미엄이 324만 원이 올랐고, 익스클루시브가 349만 원, 캘리그라피가 373만 원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가격이 300만 원 중반 정도 올랐으면은 이거 뭐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이 D56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연식 변경도 아니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아니에요. 풀 체인지 모델인데도 300만 원 중반의 가격 인상이면 거의 인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풀 체인지를 통해서 일단은 원스포크 휠, 프레임리스 도어, 그 다음에 전 트림 다 흡음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하나가 더 늘어났어. 원래 9개였거든요. 10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휠도 원래는 17인치가 기본이었는데 18인치가 다 기본이에요.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도 들어가 있고. 자, 이번에 D56 그랜저를 보면은 드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전까지를 좀 보면은 옵션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아니고 이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좀 집어넣지 않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럽진 않았는데, 이번 D56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딱 이 느낌만 봤을 때는 G90에 가까운 그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그런 품격과 럭셔리를 보여준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 그랜저를 또 보면서, 아직 시승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정숙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몰딩 부분들, 이런 부분에 다 그 흡음재 같은 거를 엄청 신경 써서 많이 집어넣었다고 하는데요. 이 흡음 타이어가 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나고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이제 도로에 그 소음들 있잖아요. 풍절음이나 소음들을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상쇄해 가지고 소음이 안 나게끔 들어가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G90에도 들어가 있었던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엄청나게 또 조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또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의 가격이 5,80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세한 이 금액이나 차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지만, 5,800이면 G80 깡통 모델과 비교했을 때 거의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이렇게 방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요.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면 풍절음이 조금 들리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풍절음을 전혀 들리지 않게끔 이 지금 2열 접합 유리, 그러니까 이중 접합 유리가 이 앞에나 오페라 글라스 다 들어갔어요. 보통 이 오페라 글라스나 이 후면, 전면 유리에는 이중 접합 유리를 잘 안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번 D56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죠. 근데 이 이중접합 유리도 다 똑같은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에요. 이 보면 알겠지만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런 식으로 흡음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실링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더 조용한 그런 정숙성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이게 또 이 안에 있는 몰딩들 있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네시스나 G90에서 봤던 것처럼 3점식 실링이 들어가요. 이게 공기로 압축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다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 쭉 들어가 있고, 요거 말고도 지금 보면은 본넷을 저희가 한번 열어볼게요. 본넷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은, 자, 이 안쪽까지도 쭉 지금 이 고무 몰딩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엔진의 소음도 거의 나오지 않게, 밖에 이제 풍절음이 들리지도 않게끔 신경을 쓴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차가 출시가 되면 어때요? 차가 출시가 되면은 이제 옵션 선택해야죠, 엔진 트림 선택해야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진짜 이번 신형 그랜저로 넘어오면서
수평형 트림이라는 게 적용이 됐어요. 야, 수평형 트림은 도대체 뭐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네시스 보면은 먼저 트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진 선택하고 옵션 선택을 하잖아요. 신형 그랜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트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진 선택하고 옵션 선택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좀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트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간결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옵션의 가격도 인상이 됐느냐?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가격이 일단은 전체적인 가격은 326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 요게 1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대로고요. 여기서 재미난 게 빌트인 캠이에요. 빌트인 캠이 원래 이제 75만 원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플래티넘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플래티넘은 여기 이제 10.25인치 공조기 패널이나, 그리고 이 빌트인 캠도 원래는 일반적인 빌트인 캠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D56 그랜저는 이 빌트인 캠도 그냥 빌트인 캠이 아니라 빌트인 캠 2로 들어가요. 한 단계 더 윗등급이라는 거죠. 해상도가 미쳤습니다. QHD. 그러니까 한 단계 해상도도 더 좋아지고 음성 녹음도 됩니다. 원래 이전에는 음성 녹음 안 됐잖아요. 근데 얘는 음성 녹음까지도 지원을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이패스 원래 카드 이렇게 집어넣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는 카페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하이패스가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이나 내가 어디 지나갔는지도 다 기록을 해서 이 인터페이스에 보여줍니다. 뭐 친환경 시대,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OTA예요. OTA가 뭐냐면 이제 무선으로 이제 전파를 쏴줘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윗등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서스펜션, 얘가 지금 전자뷰 프리뷰 서스펜션이 옵션으로 선택해서 지금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자 서스펜션의 그런 업데이트,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인터페이스나 UI 같은 모든 업데이트를 지원하고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자, 만약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고장이 날 때 어떻게 해요? 센터 예약해서 방문해서 이 OBD 코드 꽂아가지고 진단해, 막 이런 것들 번거롭잖아요. 이 OTA를 통해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그냥 전자기기 오류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이 OTA를 통해서 수리할 수가 있고요. 진단 코드를 다 쏴주기 때문에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5랑 3.5 가솔린이 있는데, 3.5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뷰 프리뷰 서스펜션이 또 추가가 돼요. 요게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시승기 때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G90 때 뭐 있어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로 노면에 갑자기 방지턱이 있으면은 그것도 또 인식을 해서 또 부드럽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윗등급의 전자뷰 프리뷰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이 그랜저를 만든 연구원분들이 가장 꼭 넣어야 되는 옵션으로 뽑는 게 바로 이 전자뷰 프리뷰 서스펜션입니다. 진짜 한 등급 더 위에 있는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하이브리드 모델 있잖아요. 야, 하이브리드가 대박이더라. 하이브리드는요, 연비가 리터당 18km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차가 리터당 18km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오버스펙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모션 드라이브가 있어요. 여기 이모션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 그 다음에 이모션 이제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이나믹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컬러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또 컬러예요. 과연 어떤 컬러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전통 공예인 방짜 유기와 대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 브론즈 매트, 그리고 타콜 그린 펄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유기 브론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광의 브론즈 느낌이 나는 컬러고, 차콜 그린 펄은 아시죠? 초록 색깔인데 진짜 고급스러워. 근데 그린을 이런 고급 플래그십 세단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파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율적으로만 봐도 되게 파격적인 느낌이 나기는 해요. 저는 이번에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이 흰색 컬러예요. 이 컬러감에 따라서 그랜저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검은색은 처음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전 각 그랜저 때, 그러니까 옛날 그랜저의 아이덴티티도 가지고 온 거죠. 흰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블랙 포인트로 이렇게 쭉 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영해 보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런 너무 영해 보이는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블랙 컬러를 선택하면은 완전 다른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밑에 이제 블랙으로 포인트가 되어 들어가는 이 라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그랜저 HG를 보는 듯한 그런 무난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컬러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흰색을 선택하는 분들은 조금 젊은 오너분들이 많이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뭐 기업이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컬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컬러는 또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랜저가 흰색, 검정이 가장 많이 나가고 은색 컬러는 뭐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버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블랙 잉크 에디션 뭐 나온다 그랬는데 블랙 잉크 에디션이 아니라 블랙 잉크 패키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130만 원짜리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그 프리브 전자 서스펜션 요거랑 이렇게 묶여가지고 전용 20인치 휠이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아마 이 흰색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추가할 것 같은데 이 블랙 잉크 패키지도 모든 컬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흰색이랑 검정색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컬러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블랙 잉크 패키지도 20인치 전용 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이제 1세대 그랜저 때 들어가 있었던 20인치 고휘도 스퍼터링 휠이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세대 그랜저의 그 오마주한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키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아이오닉 6 때 처음 나왔지만 아이오닉 6랑 다른 거는 요런 좀 그 버튼을 누르는 부분이 블랙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는데 요게 이제 궁금한 게 외관 컬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여기 색상이 바뀌지 않을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단가나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자, 웰컴 라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문을 열면 웰컴 라이트가 들어오죠. 앞이랑 뒤에 들어오는데 이 웰컴 라이트가 저는 모두가 이렇게 여러 개 바뀌는 걸로 아는데 지금 사용해 봤을 때는 하나에 밖에 이 웰컴 라이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딱 불을 켰을 때 데일라이트 느낌이 어때요? 기존에도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이지만 켜고 보면 존재감 자체가 엄청나요. 그 다음에 이 데일라이트가 정면에서 딱 봤을 때는 그냥 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그랜저는 단면, 그러니까 면을 단면만 딱딱딱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각이 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유려한 라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단면적인 부분들만 보면은 굉장히 각이 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되게 이 부드러운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랜저가 조금 더 파격적이고 혹은 호불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라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도 되게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라인이 어때요? 우리나라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 제네시스 제외하고 현대나 기아를 보면은 전륜구동 베이스에 앞이 길고 뒤에가 짧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 신형 그랜저는 어떻죠? 전형적인 독일차 후륜구동 베이스를 가진 고급 세단의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앞의 느낌도 전면부 프론트 오버행을 굉장히 짧게 가지고 가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해냈고요. 이 느낌만 표현한 게 아니라 리어 오버행의 길이도 50mm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길어졌죠. 게다가 트렁크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실내 휠 베이스는 10mm, 그러니까 1cm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우리가 이제 실내 공간을 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웰컴 라이트, 자, 웰컴 라이트 또 한번 보여드려죠. 뒤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지도 웰컴 라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딱 느낌이 되게 그 선이 정말 얇아요. 근데도 엄청 밝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마 도로에서의 이 그랜저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것 같고요. 트렁크 누르는 버튼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엠블럼 위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는데 고급 세단의 기준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게 트렁크의 넓은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D56 그랜저의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고요. 제가 놀라웠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마감이에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끝에 부분도 이렇게 좀 커버가 되어 있잖아요. 이 끝에 부분까지도 이런 식으로 커버를 통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보면은 방향 지시등이 이 뒤쪽에 들어와 있죠. 무빙 턴 시그널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이런 식으로 방향 지시 들어가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면부도 무빙 턴 시그널인데요. 전면부에는 무빙 턴 시그널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것처럼 무빙 턴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방향 지시등 잠깐 꺼볼래요? 자, 이렇게 쭉 데일라이트가 이어져 있다가 방향 지시등 한번 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향 지시등에 무빙 턴 시그널이 들어가죠. 근데 재미난 게 이 중간 포인트예요. 이 지금 이 기존에 있는 데일라이트와 방향 지시등이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따로 이렇게 포인트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져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
방향 지시등과 데일라이트가 이어지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색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살짝 이질감이 들거나 뭔가 좀 잘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니까 한결 더 깔끔해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음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뭐 이중 접합유리 그리고 이런 몰딩 부분들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쓴 게 티가 나는데요. 더 한결 놀라운 게 뭐 타이어도 흡음 타이어 들어가 있고 이 바닥에도 흡음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라웠던 거는 카페트예요. 카페트도 엄청 두껍고 분리형 카페트가 들어가 있는데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소음도 이 카페트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잡아냈다고 하고요. 이 손잡이 부분 있죠, 요게 되게 날창날창하게 움직이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는 않는데 이게 보이는 것처럼 묵직하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도어 손잡이 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열려서 뭐 수납 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따로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OTA 말고도 새롭게 들어간 게 있죠. 바로 CCNC라고 하는 커넥티드 카 내비게이션 콕핏이라는 게 또 최초로 적용이 됩니다. 과연 이게 어떤 건가 한번 둘러봤는데 UI나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신경 엄청 많이 썼다 이게 느껴지는데 6세대 IG 그랜저에서 페이스리프트 넘어갈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7세대 이제 D56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느껴지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6세대랑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UI, 인터페이스, 실내 디자인부터 싹 다 바뀐 거죠. 왜냐면 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 디자인 역시도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도 디자인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요. 그렇게 좀 편안해 보이진 않아요. 제가 밖에서 봤을 때도 실내 이 딱 그 시트 포지션이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세대 플랫폼으로 적용하면서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이 밑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엔진도 밑으로 많이 내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시보드는 위로 올라와 있고 도어 상단도 이제 운전자보다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살짝 조금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시트도 원래 이제 고급 세단들 같으면 약간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 시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시트가 아니라 좀 눌러보면은 굉장히 좀 나름 딱딱하고 단단한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어 노브가 원래는 이 센터 콘솔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칼럼식 기어로 핸들 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 실내를 보면서 센터 콘솔의 이 부분이 과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약간 손에 걸리기는 해요. 요게 좀 없었으면 어땠을까, 요게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더 평평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어쨌든 근데 이 기어 노브가 없어지고 이 부분이 좀 크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공간의 여유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공간만 넓어진 게 아니라 UV 기능이라고도 하죠. G90 때에 들어가 있었던 살균 기능이 요 센터 콘솔 그리고 이쪽 손이 많이 닿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게 다 이 UV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장점이 바로 이 컵홀더예요. 요거는 제가 니로 때도 이야기했지만 컵홀더를 컵홀더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컵홀더가 이렇게 아예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좀 부피가 큰 짐 같은 경우에는 이 컵홀더 쪽에 물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컵홀더를 안 쓸 때는 이렇게 지금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근데 나는 사실 이것도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따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UV 기능이 아마 이쪽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CCNC 기능이 뭐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게 통합으로 그냥 이 인터페이스 바뀐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카드를 넣고 사용할 수 있지만 카페이를 통해서 이 하이패스 카드가 없어도 하이패스 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이패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결제 이력이나 이용 패턴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그럼 카페인은 어떻게 등록하느냐? 지문 인식이 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인식으로 하면 단순히 그냥 뭐 시동 걸 때 키 안 가지고 왔을 때 뭐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 연동해가지고 키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지문 인식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 지문 인식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선 이 CCNC에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드램프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결제 페이지 같은 것도 다 이 지문 인식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많이 바뀐 게 이 실내도 마찬가지지만 퀵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은 위에 이제 막 정보들 같은 거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을 이 퀵 컨트롤을 사용해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깔끔하고, 근데 이 첫 번째 화면에 내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이패스 나 많이 사용해. 하이패스 땡길 수 있고, 나는 날씨 같은 게 중요해. 그럼 날씨를 이런 식으로 빼서 앞으로 당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운드 또 중요하죠. 플래그십 세단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운드입니다. G90도 사운드 패키지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랜저도 보스 오디오로 사운드가 또 특화가 됩니다. 이 보스 오디오 옵션을 선택해야지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또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사운드 툴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저음질의 음악들 있잖아요. 그 음악들을 고음질의 음악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기 패널 디자인이 이게 좀 이질감이 있고 택시기 미터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막 이질감이 들거나 뭐 불편한 게 아니라 되게 지금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대신 오토홀드가 지금 이 위쪽에 들어와 있어서 요거는 조금 사용해 보면은 손이 좀 익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시트 포지션이 좀 되게 밑으로 내려와 있고 시트도 좀 단단해서 그런지 약간 그렇게 딱 그 그랜저를 딱 타면 굉장히 좀 푹신푹신하고 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좀 딱딱한 느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내 디자인도 대시보드가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이 일체형 이 디스플레이, 일자형 디스플레이가 이어져 있고, 지금 이 무드램프도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대시보드가 좀 뒤로 들어와 있고 위로 올라와 있어서 살짝 답답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앰비언트가 또 훌륭하죠. 앰비언트도 바꿀 수 있죠. 이 위에까지 불빛이 쭉 들어오고, 여기 위에 상단, 그 다음에 이 센터 콘솔 이 중간 무선 충전하는데 도어 상단도 불빛이 좀 들어옵니다. 좀 아쉬운 게 요즘에는 이 발판 하단에도 앰비언트를 좀 넣는 추세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바닥에는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핸들 디자인 호불호가 좀 있었죠. 이 원포크 스포크 휠이 예쁘냐 안 예쁘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글쎄요, 일단 투톤 느낌의 이 스티어링 휠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 모드를 바꿨을 때 여기 보이죠?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에코는 초록색이고 노멀은 파랑, 빨강은 스포츠, 보라색이 이제 인디비주얼 마이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 모드를 바꿨을 때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것도 훌륭하네요. 이쪽에는 글로브 박스가 여기 있고, 여기 USB 선이 하나 있죠. 이런 것들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도 보면은 이게 깊으면 물건을 좀 뺄 때 번거롭거나 동전이나 카드 같은 거 뺄 때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위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전이나 카드 같은 거 집어넣고 두 개로 나눠서 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센터 콘솔 깊으면은 물건 뺄 때 좀 불편하다. 내 만약에 불편하다. 요거를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센터 콘솔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 뒤에 2열을 보면은 이 뒤에 2열 유리도 굉장히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두껍다기보다는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흡음재를 이게 쭉 안에 집어넣어놔서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풍전음이 들리는 거를 원천 차단했다 보시면 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딱 보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내렸을 때 창문이 끝까지 안 내려가는 거는 살짝 조금 답답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해, 문파크는? 그렇지? 뭐는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게는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 아마 개발자분들도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뒷좌석을 탑승을 했습니다.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트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뒷좌석도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밑으로 많이 좀 들어가 있어서 살짝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룸이나 이런 부분도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3세대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 이게 좀 시트포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냥 좀 공간도 넓어 보이고 좀 다 그럴 것 같았는데 살짝 시야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시트가 좀 단단해서 그런지 뭔가 편안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요. 근데 요게 2.5 가솔린이랑 3.5 가솔린은 들어가는데 요게 1.6 하이브리드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쪽에 이제 모터나 배터리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안 나와서 이 리클라이닝 시트가 요 이제 레일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6 하이브리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많이 지금 뒤로 이렇게 눕혀져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하게 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단순히 밑에 시트만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조금 실용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등받이가 굉장히 좀 뒤로 많이 눕혀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레스트 모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고 있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럼 레스트 모드 그냥 꾹 누르면 최적화된 그 시트 포지션으로 바꿔줍니다. 편하게 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모니터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헤드레스트가 이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디자인된 헤드레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고 났을 때 목이 많이 다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감싸주고 방어해주는 그런 용도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알루미늄 포인트들이에요. 이게 지금 헤드레스트도 들어가 있고 이 도어 손잡이에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든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안쪽에 들어가 있죠. 보통 이런 컵홀더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고급차가 이런 식으로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랜저도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컵홀더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스타일 단자는 2개가 이 뒤쪽에 있습니다. 자, 이 뒷좌석 커튼, 선 커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요 작동하는 것도 고급차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좀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통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키면 어때요? 처음에 딱 버튼 누르면 맥스가 나오잖아요. 3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서 단계를 줄이는데 이 지금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버튼은 처음에 1단부터 들어가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3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는 맥스부터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1단부터 윗단계로 올라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조금 차이고요. 그리고 뭐 좀 아쉬운 점을 굳이 얘기를 하면은 이쪽 비필러에도 원래 보통 송풍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송풍구가 따로 들어가 있진 않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뭐 K8과의 또 차이도 있으니까 굳이 이제 넣지도 않고 공간을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얘가 뭐 G90이나 G80은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주행 때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엔진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2.5, 3.5 그냥 그 엔진이 아니라 직분사, 간접분사가 있습니다. RPM에 따라서 이 직분사를 연료를 직분사하느냐 아니면 간접분사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보시면 되죠. 3.5를 많이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연비의 효율 때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방식은 2.5, 3.5 가솔린 엔진에는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게 그랜저 레터링도 이런 여기 안쪽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차의 첫 시작. 웰카.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신형 그랜저를 둘러봤죠.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이 그랜저를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100% 다 완벽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게 단순히 오늘은 옵션에 대한 차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랜저가 어떻게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고, 추후에 이제 새롭게 비교 시승과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시승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인상도 거의 없고, 뭐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달라진 부분 포인트에 있어서 이 정도면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오른 걸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달라진 부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 그랜저의 시승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삐까삐까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꼬부기, 잠만보, 포켓볼, 카이리,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송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치대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 아, 리가 정말 취하네요, 방향제.